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는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이 관세와 관련해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둔다라는 것이 속보로 나온 것인데요. 자, 오늘도 개장 전 봐야 될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가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봐야 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관세가 오늘의 가장 큰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뉴스는 아니지만 이 관세가 확정이 되고 시장에서 관세를 별거 아니다라고 좀 받아들일 때까지는 이 관세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관세와 딥시크죠. 이 두 가지 중에 이번에는 관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딥시크 여파가 없어지지 않았죠. 이 여파까지 더해져서 시장의 하락이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 관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세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 훨씬 넘게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낙폭을 줄였던 이유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한 달 유예를 해주겠다,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 유예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고 물가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라는 것,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두 번째 한 가지는 이 유예 기간을 줬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얻고 싶은 것을 좀 얻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얻어질 수가 없다라면은 훨씬 더 큰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얻는다라면은 관세에 대한 부과가 유예가 되거나 더 낮아지거나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미국에서 트럼프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데 그 부분을 주면서 관세에 대한 이 희석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얻었다라는 얘기도 물론 시간을 벌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세가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만, 한국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국가들에서 관세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게 무언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얘기는 미국 물가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미국 대표주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는 다른 반도체 TSMC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TSMC와 SK 하이닉스의 이 제품의 기본 부품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줄어들거나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내는 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엔비디아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관세가 붙을 수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애플도 하락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애플이 해외에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무역 전쟁으로 지금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으로 번진다. 그러면 미국산 제품을 불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라면 중국 물품 미국에서 안 쓰고요. 미국 물건 중국에서 안 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애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세 종목이 다 하락을 했죠. 기술주를 대표하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애플까지 모두 다 미국 증시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이 주가에 대한 하락이 훨씬 깊었습니다. 낙폭이 좀 줄어드는 게 관세를 한 달 유예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는 소폭이지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딥시크로 인해서 한번 하락을 했었죠. 여기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급락을 맞았습니다.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10% 넘게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9%대 후반, 거의 10%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는데 SK 하이닉스 이틀 동안 14% 하락했어요. 그만큼 딥시크 관련된 쇼크가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관세 영향 받으면서 딥시크도 겹쳤고요.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라면 이 딥시크가 사실 됐을 때는 반도체를 적게 쓸 수 있다라는, HBM을 적게 쓸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에도 또 관세가 부과가 된다. 더 덜 팔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반도체 주가가 특히 국내에서는 이 하락이 굉장히 좀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의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매도 금액이 이 반도체, 특히 이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좀 집중이 됐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외국인이 소폭 매수로 돌아섰어요. 외국인이 336억 원, SK 하이닉스는 순 매수로 돌아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문제죠. 삼성전자는 1월 31일 하락폭은 SK 하이닉스보다는 덜했어요. 1월 31일엔 2.42%,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2.67%, 이틀 동안 5% 좀 넘게 하락하면서 SK 하이닉스보다 하락폭은 좀 적었지만 외국인이 이틀 동안 1조 1,0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거의 다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 매도 금액이 8,700억인데 절반이 삼성전자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뷰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히 HBM으로 엔비디아로 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수율을 아직까지도 좀 못 맞추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런 바라보는 상황이고, 관세 영향까지 겹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엔비디아에 팔고 있지 않느냐,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못 팔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휴대폰 쪽에 있어서도 TSMC 제품을 쓰고, 마이크론 제품을 쓰고 있죠. 이번에 채택이 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위기론이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빼고도 많이 하락을 한 게 이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에서 이 매도 금액이 좀 컸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5% 넘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좀 하면서 121선과 61선을 모두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관세 영향이 있었죠. 이 현대차와 기아에도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몰리면서 이 수출주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음식료와 헬스케어 종목들만 소폭 좀 상승하는 종목, 그러니까 섹터가 모두 다 상승을 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음식료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만 좀 상승을 하는, 제한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아니죠. 하락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1%대의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하락폭을 못 줄였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2% 좀 하락을 하면서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많이 실리면서, 물론 낙폭을 뭐 가장 저점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별로 줄이지를 못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700포인트에 아슬아슬하게 좀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는 2500선은 뭐 금방 내렸죠. 어제 2450선으로 2400선대 중반까지 좀 떨어졌는데,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도 진정되지 않았죠.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이틀 동안 한 2조 정도 팔았어요. 굉장히 좀 큰 금액을 팔았고,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고요. 2400선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코스피의 지지선은 2450포인트가 아니라 2400포인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지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관세가 부과가 유예가 된 거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확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점, 시장이 진정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될 때까지,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시간 외에서 일정 부분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큰 폭은 아니에요.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면 시장 다시 반등에 대한 시그널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소폭 반등, 하락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밤 같은 경우 하락이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 내일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소폭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좀 진정이 되고요. 딥시크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질 때까지, 줄어들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관세 그리고 딥시크입니다.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되고, 그게 확실하게 좀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수적인 대응을 해보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지만 AS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24일 날 말씀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지수 대비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대부분 아주 견조하거나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었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관련된 뷰들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십니까? 네,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통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흔들림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 2,400선 정도를 거의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거의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닥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과 자동차, 건설 쪽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AS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떤 건가요? 네, 인터넷, 딥시크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딥시크 쇼크가 있었는데 인터넷에는 어떤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지수에서 크게 흔들렸을 때 딥시크나 AI, 뭐 인공지능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또 반대로 강세를 튀었었는데요. 어떠한 관점인가요? 네, 물론 우선 딥시크를 살펴보면 딥시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훨씬 싼 가격에 AI 기술력을 선보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돈이 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 HBM과 같은 이런 부품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비싼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AI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이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비용으로 AI 모델에 준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AI 모델에 준하는 이런 모델들을 중국 이 딥시크로 만들었다라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AI 밸류 체인에 속한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HBM 훨씬 많이 써야 되는데 조금 썼습니다. 다른 부품도 훨씬 많이 써야 되는데 더 조금 썼습니다. 그런데도 구동이 얼추 비슷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이만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죠. 성능이 그래도 확실히 좀 떨어진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력들,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AI 모델 가격도 분명하게는 점진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라면은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AI 밸류 체인 전방에 위치한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런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들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AI 모델을 활용하는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가격이 떨어진다는 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형 AI 도입으로 구조적인 OP 마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구조적인 OP 마진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 인터넷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죠.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있던 AI 모델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외부에 있던 AI 모델들은 비쌌죠. 근데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네이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광고의 부분, 광고,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네이버도 온서비스 AI를 내세우면서 플랫폼 전반에 AI 기술을 계속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AI가 계속 도입이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AI에 대한 단가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D 부스트 출시로 인해서 광고 부문 두 자릿수 성장도 예상이 된다는 점, 광고 잘 되고요. 쇼핑 쪽에 있어서도 좋아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네이버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카카오도 손잡는다.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목표가는요? 사실 네이버가 최근 들어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한 22만 원 조금 아래에서 박스권 상단 만들고 있는데 이전에 주가를 조금 더 당겨보면 23년도와 24년도 전고점이 약 한 24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한 10% 정도 수익 잡으시고요. 2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딘가요? 네, 두 번째는 유통 말씀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백화점, 2025년에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실적의 포인트를 맞추시는 건지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4분기 기존점 성장률 거의 0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12월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비 심리 좋지 않았었고 10월과 11월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춥습니다만 10월과 11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였기 때문에 겨울 의류 상품 판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품만 거의 신장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좀 떨어지는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 좀 높고 보면 사실 소비 같은 경우가 확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가 예상을 하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점, 가격이 못 올라갔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금리는 계속적으로 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소비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이 억눌렸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은데 여기서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좀 풀리고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은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성장에 대한 가능성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성장률이 낮아졌다. 그리고 적자가 심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비용 통제죠. 백화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들도 비용 통제로 인해서 이 마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라면 확실하게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고 이전에 0% 성장을 했었다. 1월에, 2월에, 3월에 1분기에 조금이라도 성장을 한다라면 기저효과도 충분히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월 소비 심리도 91.2로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합니다. 12월 소비 심리가 88.2였거든요. 소비 심리도 연초되면서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현대백화점은 이 증익이 된 부분이 있고 신세계백화점은 좀 감익이 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찌됐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모두 다 12개월 예상 PER이 5배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백화점 25년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고요. 개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같은 경우 이 자회사 지누스의 강한 증익 모멘텀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백화점 기존점 4분기에는 성장률 0%였지만 이제는 명품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까지 성장세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25년도 높은 증익 가식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그렇게 지수가 밀렸는데도 현대백화점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또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상방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내수주에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딥시크도 그렇고요. 관세도 그렇고 내수주는 영향을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내수주를 사실 오늘 현대백화점은 고른 이유도 있었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25년도 실적이 더 나빠지기보단 개선이 될 수 있고 가격도 상당히 좀 아래다라는 점. 그래서 부담 없이 좀 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우선 여기에서 한 10% 정도 수익 잡아서 5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수와 관련된 대안주 현대백화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관심주도 내수에 좀 더 가깝죠. 물론 이제 수출하고 있지만 SM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와 관세를 피해가기 위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 어떤 게 있나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SM을 골라봤고요. S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마찬가지로 좀 좋아집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별도 기준으로도 충분히 실적 개선이 24년도에도 별도 기준으로도 실적 개선을 확인을 했고요. 25년도부터는 주요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사실 SM은 자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여기에서 실적 많이 갉아먹었었는데요. 주요 자회사들의 탄력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주에 대한 대안주로서 그리고 실적도 개선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투신 펀드들 쪽에서 관심 갖고 매수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까지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고점이 9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목표 주가 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정식 상무의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터넷 쪽에서 네이버 포털이 되겠습니다. 광고와 쇼핑 사업이 긍정적이다. 목표가 24만 원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다 대안주가 될 텐데요. 내수에서 현대백화점 목표가 5만 6천 원, 그리고 엔터 쪽에서 SM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